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시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꼭 100년이 넘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가 특히 잘하는 건 하이엔드 시계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기능을 그들보다 훨씬 더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제품에서 성공적으로 재현하는 일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하이라이프 스켈레톤에서도 이 회사의 장기를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프 컬렉션의 상징처럼 밀고 있는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멋진 썬버스트 브러쉬로 피니시한 스켈레톤 다이얼의 브릿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무브먼트를 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셀리타의 범용 무브먼트 SW300을 솜씨 있게 스켈레톤화한 겁니다. 범용 무브먼트를 스켈레톤 시계로 만든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남의 무브먼트를 꾸미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내공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범용 무브먼트를 쓰는 덕에 가격은 스위스 회사의 스켈레톤 시계치고는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200만원대의 예산으로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에 대한 갈증과 스켈레톤 시계에 대한 갈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이라이프 스켈레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켈레톤 시계는 무브먼트의 작동 메커니즘을 시계를 열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히 매력적인데요. 용두를 감으면서 수동 감기를 시도해 보시면은 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메인 스프링이 감겨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메인 스프링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대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인 스프링이 좀 느슨하게 풀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시계가 멈추기 전까지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좀 감아 주셔야 합니다. 용두를 한 칸 뽑았을 때는 밸런스 휠과 이스케이프 휠이 동작을 멈추는 게 보이고 용두를 돌려보시면 톱니들이 맞물려서 분침을 밀어주는 과정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스켈레톤 시계는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100%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이라이프 스켈레톤은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스틸 케이스에 네이비 블루 다이얼을 테두리에 두른 버전이 있고 건메탈 느낌의 PVD 코팅이 되어 있는 케이스에 그레이 다이얼을 테두리에 두른 버전이 있습니다. 각각 888개 한정판이고요. 둘 다 사이즈와 스펙은 같은데 색상과 피니시만 다른 겁니다. 다이얼 색상과 같은 러버 스트랩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퀵 릴리즈 시스템 덕분에 기분에 따라서 쉽게 시계줄을 교체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의 경쟁이 요새 치열하긴 합니다만은 티소의 PRX가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하이라이프 컬렉션도 자기 가격대에서 매우 강력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브랜드 파워도 있겠지만은 다른 시계의 노골적인 오마주 같은 느낌이 덜하다는 점, 그리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직경은 41mm이고요. 위아래 길이는 45mm입니다. 그런데 브레이슬릿의 첫 번째 링크가 약간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체감 위아래 길이는 49m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수 성능이 50m에 그치는 건 좀 아쉬운데 스포츠 시계라기보다는 사실상 드레스 시계로 의도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께는 꽤 솟아오른 돔형 유리랑 케이스백을 다 포함해서도 11mm에 불과하기 때문에 꽤 얇습니다. 길이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슬릿을 포함한 무게는 153g이고요.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5.5mm에서 18mm로 속도감 있게 좁아집니다. 스틸 버전의 경우 베젤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 정면은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경쟁자들보다 곡선을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의 형태가 이 브러쉬를 썬버스트 효과처럼 좀 더 화려해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더 멋져 보이실 거고요. 측면은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용두에는 멋지게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방패 로고도 넣어 두었습니다. H링크 브레이슬릿도 케이스의 피니시에 맞춰서
브러쉬와 폴리시를 교차로 적용했습니다. 피니시도 좋고 착용감이 좋은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장르의 시계답게 매우 유연한 브레이슬릿인데 안쪽으로는 다 접히는데 바깥쪽으로는 완전히 접히지 않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은 스크루를 풀고 조이는 방식이 아니라 핀 앤 컬러 내지 푸시핀 방식의 길이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세 조정이 없긴 하고요. 다행히 링크 한 칸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길이 조정은 꽤 섬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블 푸셔를 이용해서 여닫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는 열고 닫기가 편리하고요. 안쪽에는 페를라주 장식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방패 로고로 또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따라오는 러버 스트랩도 공짜로 주는 그런 싸구려 스트랩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바깥에 바느질도 멋있게 되어 있고 패턴도 들어가 있어서 기분이 내킬 때마다 바꿔서 차고 다닐 만한 그런 스트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메탈 PVD 버전의 경우에는 스틸 버전과 달리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전체가 매트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코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회사에서 많이 보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세라믹이나 티타늄 같은 고급스러운 질감을 갖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직접 보시면은 자기 가격대보다 많이 비싸 보인다는 제 말이 어떤 느낌인지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가 양면에 다 되어 있어서 다이얼이 굉장히 쨍하게 잘 보입니다. 무반사 처리를 이렇게 많이 가한 이유는 아마 다이얼에서 번쩍거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다이얼의 바깥쪽에 링도 선버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아플리케 인덱스가 들어가는 데다가 브릿지에도 약한 선버스트 효과가 들어가니까 무반사 처리가 약했다면은 이렇게 번쩍거리는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면은 보여질 부분들은 무브먼트에서 효과적으로 노출하면서 가려져야 할 예쁘지 않은 부분은 효과적으로 가리고 있는 브릿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프 컬렉션의 테마를 이어받는 지구의 위도경도 표현이라는 점도 너무 좋고요. 중국발 스켈레톤 무브먼트에서 많이 보이는 페를라주나 바로크풍의 문양을 괜히 넣지 않는다는 것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시계처럼 스포티한 시계라면은 은은한 선버스트 브러쉬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히 정교해 보이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클로즈업으로 아주 확대해서 보면은 손으로 일일이 부품을 피니시해 놓은 수천만 원대의 스켈레톤 시계만큼의 정교함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은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전달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범용 무브먼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훈련되지 않은 눈으로 보면은 아마 수천만 원대 시계랑 이 시계랑 옆에 놓고 어느 게 더 비싸 보이냐고 물어보면은 구분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아쉽다면은 팔레포크랑 이스케이프 휠을 조금만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정도입니다. 스켈레톤 시계의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독성에도 신경을 쓴 게 보이는데요. 브릿지의 색상을 약간 어둡게 만들고 시분침과 아플리케 인덱스에는 흰색의 야광 도료를 넣어서 최소한의 대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켈레톤 시계들에 비하면은 읽기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그래봤자 스켈레톤이지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스틸 버전은 시원한 청색 다이얼에다가 폴리시된 인덱스와 시분 초침을 매칭을 했습니다. 다이얼에 둘러진 선버스트 블루 테두리가 산뜻함을 더해주는 느낌이라서 호불호를 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원한 느낌의 드레스 시계 내지 스포츠 시계로 연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 여름의 시계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같이 오는 러버 스트랩에 매칭했을 때 더 스포티한 느낌이 강해지는데요. 하나 아쉽다면은 이렇게 좋은 러버 스트랩을 줄 거면은 방수 성능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건메탈 느낌의 PVD 버전은 그레이 다이얼에다가 거기에 맞는 무광의 펄블랙 인덱스와 펄블랙 시분 초침을 매칭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빠질 수 있는 가독성은 흰색의 야광도료 색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어두워지다 보니까 좀 더 시크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무채색의 계통이다 보니까 아무 옷에다 매칭하기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러버 스트랩에 매칭했을 때보다 브레이슬릿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슈퍼루미노바 도료를 사용해준 야광은 기대보다 초반 밝기가 밝아서 놀랐습니다. 아주 오래가는 지속력까지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운전 중에 터널을 지나는 정도에서는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계 뒷면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한 디스플레이 백을 넣어가지고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무브먼트는 뒷면까지 아주 특별하게 스켈레톤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검은색의 브릿지와 황금색 로터의 대비를 이용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트드 제네브와 썬버스트 브러쉬로 멋지게 피니시된 황금색 로터가 검은색의 배경 위에서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하이라이프 컬렉션을 그동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으면서도 약간 다이얼이 심심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스켈레톤 버전은 그런 아쉬움을 해결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원래 이런 화려한 다이얼을 안 좋아했었는데 하도 고가 브랜드들이 복잡한 시계들을 많이 내놓는 이벤트인 와치스 앤 원더스 행사가 얼마 전에 있어서 그런지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이렇게 볼만한 화려한 시계를 만들어주는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프에는 크로노미터 버전도 있고 밸런스만 노출하는 하트비트 버전도 있고 매니팩처 무브먼트가 들어간 퍼페추얼 캘린더도 있고 사이즈가 작은 여성용도 있고 그런데 스켈레톤까지 출시를 하면서 완전한 라인업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원래 1999년에 같은 이름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컬렉션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시계이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약간 덜 다듬어진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하이라이프는 같은 이름을 20여 년 만에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디자인이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때의 디자인과 지금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신다면은 프레드릭 콘스탄트라는 회사가 많은 발전을 20년 동안 했구나 라는 점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